뉴욕 증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까지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핫스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구글 알파벳입니다. 개혁의 칼바람이 시작될까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사실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챗GPT의 역습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대응도 조금 아마추어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개혁의 바람이 시작된 걸까요? 유튜브를 지금까지 사실상 만들다시피 했던 유튜브 CEO 수잔 워치스키가 사임했습니다. 뭔가 조금 안 좋은 타이밍에 사임을 하다 보니까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구글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소위 알파벳의 지위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던 유튜브 광고도 2020년은 계속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압도적인 소위 디지털 광고 시장의 1위는 전 세계적 1위가 지금 알파벳이고요. 2위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 4위가 이제 아마존, 애플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여튼 1, 2위는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아래쪽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뭔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앞선 코드는 계속 나왔지만 AI, 챗 GPT에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방 먹은 것은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흘러내렸죠. 물론 알파벳이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알파벳을 선방했지만 최근 1년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30%씩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최근 1년 동안에 큰 재미가 없었고요. 특히 최근에도 뭔가 약간의 기세 싸움에서 밀려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세를 얘기한 거고 드러난 뉴스, 드러난 상황 갖고 이제 얘기한 거고 하나하나 이제 팩트를 찾아보면 알파벳이 이렇게 지금 가만히 당하고 있을 회사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공부에 생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웰스파고에서 평가한 거가 간략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팩트 체크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수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웰스파고는 매수 기회는 유지하고 있고요. $150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현재까지요. 물론 이제 거의 80, 90%, 100% 하던 것이 점유율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빙이라는 것도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소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소위 인터넷을 검색하는 다양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 것도 편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하튼 현재까지는 92%의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글은 너희들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뭐 아이폰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특히 맥 시리즈를 쓰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계층, 뭐 대학생들이 좀 쓰지만 보통 일반 분들은 소위 윈도우 계열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의 모든 검색은 기본 세팅이 구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여러분은 무시할 수 없고 그 시장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위가 여전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구글의 소위 유틸리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톡 지도, 뭐 카톡 내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구글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딜리버리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하는 우버나 그런 거, 택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구글 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지메일이요. 그리고 요즘 번역 실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일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 실시간으로 어떤 지형을 검색하면 그거에 대한 검색을 다 알려주는 거. 거기다 광고가 다 붙는 검색이나 광고가 붙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소위 유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라인 모바일의 유틸리티죠. 우리가 일상생활의 유틸리티는 전력이나 가스를 얘기하고 수도를 얘기하면 온라인상의 유틸리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틸리티인데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인프라를 꽉 잡고 있는 게 누구다? 구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만 봤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겠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이제 그다음 디테일한 기술적인 얘기지만 람다라는 것을 많이 기반으로 또 AI를 하고 있다는 거 아마 맞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고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챗GPT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의 소위 특허라든가 그리고 논문 발표도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의 알파벳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챗 GPT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순간에서 한 발짝 늦은 거죠. 그래서 저희 어떤 주도권을 뺏긴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술력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바드란 걸 하면서 뭐 실수했다 하지만 이런 실제 챗 GPT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고 나보다도 모르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2월 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린 것보다 목표 주가를 올린 것들이 은근히 더 많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깜짝 놀랄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주가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PER 지표도 있을 것이고요. PBR 지표도 있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PER은 이제 미래 거는 다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2개월의 PER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위한 PER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다들 저도 좋아하고 그러지만 에스테로더나 월마트 이런 거가 45배, 60배가 좀 넘는 것들입니다. 지금요. 코카콜라가 26배입니다. 프록텐 갬블이요. 샴푸요. 쉽게 얘기해서 이 24배가 되겠고요. 초콜릿 30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일 왼쪽 위에 오라는 알파벳이요. 21배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빅테크. 21배라는 거 자체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테슬라나 암송코나 이제 엔비디아는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에스테로더가 61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재평가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이 얘기 때문에 구글 너무 내가 생각보다 과대평가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구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파벳의 PER이 21배에 불과하다는 거. 야, 이거 역시 충격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요, 윈리조트입니다. 마카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견조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윈리조트인데요. 물론 그 라스베가스도 중요하지만 마카오가 계속해서 수요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닌데요. 중국의 춘절 연휴 동안 마카오의 수요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데 카지노는 별로 해당이 안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결국은 마카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결국 중국에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갈 수 있게 해주고, 물론 중국은 아시다시피 국가 공산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으로 간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이 못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실 텐데요. 여튼 핵심은 전체적으로 카지노 기업들은 지금 라스베가스보다 마카오의 매출이 더 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건 그런 뉴스에 따른 거고 이것도 팩트 체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윌리조트나 다 똑같습니다. 윌리조트, MGM 리조트 이런 거 다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야 이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미국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요. 왜냐하면 마카오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2022년 한 해요.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 호텔도 있고요. 거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온라인을 보면 스포츠 베팅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매출이요. 작년에 600억 달러가 돼가면서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었네요. 네, 온라인 카지노만 이제 35%가 늘어나는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 미국의 연간 상업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은 상업 게임이라는 이제 그런 거 표현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수치적 통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상업용 게임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네이션 첫 번째 민족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더 쉽게 한국 영어로 하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갖고 있는 카지노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디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하여튼 그런 카지노는 제외하고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게임 매출만 하더라도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증가율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현재 미국 내에요. 34개 주에서
34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가 지금 갬블링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카지노도 있을 것이고요. 스포츠 베팅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베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리오프닝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은 작년 초부터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이제 미국에서 라스베가스나 어틀랜틱 시티가 이제 대표적인 도박 도시가 되겠는데 아마 가보신 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이거 카지노에 사람들 도박을 너무 많이 하러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들 도박하러 가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고 관광 가시면서 뭐 꼭 도박을 하시러 가신 분보다 그냥 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 김에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가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클럽 때문에 갑니다. 그 클럽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20대나 20대 30대 MZ세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간 김에 또 이제 베팅도 하는 건데요. 리세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4분기에 갬블링 수요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요. 참고적으로 재미난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요. 슬롯 머신에서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342억 달러를 거서 더 쉽게 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털린 거죠. 이들은 고스란히 그들을 사업하는 사람이 벌었는데요. 재작년 대비 5%가 늘어났고요. 예. 블랙잭이나 다양한 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룰렛 이런 것들이요. 테이블 게임에서 손해 본 돈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갬블링 하러 간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가서 슬롯 머신 한 사람이 네네네. 돈을 쉽게 해서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갔냐는 거죠, 작년에. 얼마 정도 갈 때고 보통 생각해 보시면 10% 정도 가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작년에요, 정확하게 미국의 카지노요. 8,400만 명이 갔습니다. 카지노에. 물론 여기서 카지노도 간 사람도 있고 술 마시러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춤추러 간 사람도 예. 다 많습니다. 거기 CES라는 데 해갖고 거기 가서 그러네요. 그 투어 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전체 인구의 34%가 갔다는 겁니다. 지금. 3분의 1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지노의 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지노 뭐 단순히 이제 뭐 도박을 하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광을 하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윈리조트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 세 번째는요. 버진 갤럭틱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기억에서 이제 잊혀지셨을 것 같은데 지난 2021년에 우주관광 비행을 추진하면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뿌렸던 그 영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륙 준비가 완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브 모선이라고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주관광 할 수 있는 건가요?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그 창업한 회사죠. 워낙 예, 유명한 맞습니다. 분인데요. 14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할래다 못하다가 연기하다 이번에 성공을 했고 주간 이제 이틀 연속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비행이 이제 그 다가선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 아마 많이들 이미 뉴스로 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한 명도 관련된 이번에 우주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제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갈 길은 기대감이 있는데 월가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좀 냉랭하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여기서 돈을 벌려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진 갤럭틱의 월가 평가는 여전히 중립 내지 뭐 매도 의견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꿈과 희망을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전기차도 10배 테슬라 같지만 그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 그 메타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진짜 그걸로 돈이 버는 거를 마크 저커버가 2021년 가을에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얘기한 거가 2035년에 자기네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걸리는 것이고요. 우주 항공 산업만 봐서 돈을 버는 거는요. 월가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거가 2040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꿈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ETF라는 게 낫겠고요. ETF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을 포함해서 방위 사업을 하는 것이 IT입니다. 대형 기업들이고 흑자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많은 진짜 꿈과 희망이 되는 작은 것들 진짜 대부분 적자지만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ARK에서는 ARKX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두 가지의 선택은 오로지 시청자분들의 몫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진 갤럭틱도 중요합니다만 ETF가 역시나 좀 더 중요했네요. IT에 요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RKX, ARKX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강한 미국 소비 맞춤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요. 소비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강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카지노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 이내 34%가 간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고요. 예. 거기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에 가서 gambl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클럽 가서 술 마시는 분도 있고 쇼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소비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소매 판매도 보셨고요. 소매 판매에서 발표될 때도 보면 서비스 쪽도 보여지고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마스터카드의 그 스펜딩 펄스라는 곳에서 집계한 걸 보면 1월 달의 소비는 8.8%. 네. 여기는 자동차 관련된 게 뺀 겁니다. 여기에 보면서 휘발유는 걸 빼는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하는 것들인데요. 오프라인이 8.9% 늘어났고요. 이커머스도 8.4% 늘었네요. 늘어났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도 다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앞선권에서 다 설명드렸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반대의 또 하나의 소식일 수밖에 없겠는데 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도 마스터카드에서 얘기한 거는 어디가 많이 늘어났는지 1월 달에 보시면 여기서 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레스토랑이 한 24% 늘어났어요. 레스토랑에서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여기요. 들어갔고요. 고속류도 한 6.5%.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렌타인 주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있었고 또 결혼에 대한 수요가 올해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종목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ETF로 하는 것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소개해드리는데요. 좋습니다. 인베스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베스코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QQQ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베스코에서는 다이내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습니다. 레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 여기에 보면 쉽게 해서 카지노도 들어가고요. 예. 먹고 마시는 거 여기 다 들어가겠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만약 있다 그러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SM 같은 거 여기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공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 라이브 네이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공연 시장 1위 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호텔도 들어가 있고 여기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공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분은 이제 섹터를 보면 소 분류로 보면 서비스 섹터, 운송 섹터, 금융 섹터, 유통 섹터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예. 그래서 피제 같은 것들이 좀 편하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 좀 대표적인 거를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염차이나 같은 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염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호텔 중에 메리엇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호텔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주 당연히 놀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레스토랑 체인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 레드 랍스터 같은 거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레스토랑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치폴레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치폴레 같은 거 여기 들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이런 ETF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하는 것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이 철철 넘칠 정도. 맞아요. 그리고 소비가 웬만하면 줄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다음에 종목을 익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ETF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관점에서 ETF를 계속 소개해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 결과가 3% 급등을 했죠. 이걸 보고 뭐 일시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레스토랑 쪽이 24%나 늘어났다는 걸 보면 확실히 소비 여력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ETF PEJ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